천연 살충제 난황유 만들기. 천연 살충제 난황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난황유 원액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난황유는 2005년 농업진흥청에서 식용유를 달걀 노른자로 유화시켜 농작물 보호제로 개발한 것을 난황유로 명명하였습니다. 한자어의 알난, 누를황, 기름유에서 보듯이 계란 노른자와 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난황유는 계란 노른자와 기름을 섞어 물에 희석해 만든 친환경 살균 살충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농약 천연 살균 살충제로서 첫째, 만드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둘째,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며, 셋째, 효과가 좋아서 주말 농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유기농 농약입니다. 둘째, 난황유 살균 살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황유를 살포하면 기름이 마르면서 해충의 몸에 유막을 형성해 호흡을 제한시키는 동시에 지방산 성분이 해충의 생리작용을 저해시킵니다. 응애, 깍지벌레와 같은 작은 해충을 예방하며 특히 진딧물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흰가루병, 노균병 등 병원균이 식물체 표면에 침입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여기서 기름과 물과 계란 노른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름은 살균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물은 농도 조절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는 물과 기름을 섞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기름과 물은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을 이용하여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시틴 성분 자체로도 병해충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 이외에도 단백질, 지방, 레티놀, 비타민, 칼슘 등 다양한 성분이 있어 식물에 영양을 일부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난황유는 식용유와 계란 노른자를 섞는 과정에서 유화작용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식물의 표면에 코팅을 입히는 원리입니다. 작물의 병해충 피해는 식물의 겉 표면으로부터 공격받기 십상인데, 난황유의 코팅 보호막이 작물을 지켜주는 원리입니다. 인체에 무해하여 친환경 농약으로 사용되기 적합하며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시중에서 난황유 원리로 만들어진 작물 보호제가 나와 있으므로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계면 활성제란 무엇이냐 하면, 물과 기름은 본래 잘 섞이지 않아서 경계면을 형성하지만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면
이 경계면이 활성화되어 섞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난황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딧물, 총체벌레, 응애, 노균병, 흰가루병 등 텃밭작물의 병원균 및 병해충에 대해 살균작용과 살충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병원균의 세포벽을 침투해 균을 직접 파괴합니다. 또 해충의 기도를 막아 질식하도록 하며 작물의 보호막 형성, 즉 코팅을 하여 물리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병충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농도별 식용유와 계란, 노른자 첨가량은 물 10리터, 20리터, 200리터 열마를 라고 볼 때 식용유는 10리터에는 30ml, 계란 노른자는 1개, 20리터 한 말의 식용유는 60ml, 계란 노른자도 1개, 200리터일 때는 10마리일 때는 식용유가 600ml, 계란 노른자가 7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물 10리터용 분무기 사용 기준입니다. 저는 텃밭을 하는지라 분무기도 10리터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럴 때 준비물로는 계란 1개, 식용유, 물 100ml 반컵 정도, 믹서기, 계량컵을 준비하고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노른자만 사용합니다. 둘째, 물 반컵 정도의 계란 노른자를 넣고 믹서기로 2분 이상 섞어 줍니다. 셋째로, 식용유를 30ml 넣고 다시 2분 이상 섞어 줍니다. 이때 식용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약해가 적은 해바라기씨 기름이나 유채씨 기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채씨를 짜서 만든 카놀라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 방울이 작을수록 잎이나 줄기에 잘 붙어 방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믹서기로 꼭 2분이 아니라 그 이상 하셔서 잘 섞어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작물에 뿌리기. 이렇게 만들어진 난황류는 물 10리터에 넣고 잘 흔들어 섞어 줍니다. 맑은 날 오전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난황류가 작물에 직접 닿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농약 사용량의 약 1.5에서 2배 양으로 충분히 골고루 살포해야 합니다. 잎의 앞 뒷면에 묻도록 골고루 뿌려줍니다. 병해충이 발생 시에는 5 내지 7일 간격, 병해충 예방에는 10에서 14일 간격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난황류는 병해충을 직접 살균 살충도 하지만 작물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병원균이나 해충의 침입을 막습니다. 따라서 농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자주 뿌리면 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난황류는 당일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남은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잎의 앞면에 뿌려주고 있군요. 땅에 붙어있는 작물들은 예를 들어 수박이나 참외도 포복 제외할 때는 잎 뒷면에는 농약을 뿌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치형 터널의 안쪽 잎의 뒷면에 뿌려주고 있네요. 잎 앞 뒷면에 약을 도포하니 효과 만점입니다. 아치형 터널 재배의 장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잎의 앞면이군요. 난황류가 5도 이하의 저온이나 35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약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황류의 기름 방울이 작물의 호흡을 방해하거나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는 말씀하십니다. 청벌레를 제가 난황류와 소주에 사카린을 타서 만든 천연살충제를 비교해 봤는데 난황류의 효과가 빨리 오고 탁월했습니다. 금년에 참외, 애플, 수박, 오이 재배할 때 난황류로만 병충해를 퇴치하였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인데요. 소주에 사카린을 타서 만든 천연살충제를 뿌리는 것과 난황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왼쪽의 것은 소주 한 병에 사카린 2분의 1티스푼을 넣고 흔든 다음 물 1리터와 혼합한 천연살충제이고요. 오른쪽의 것은 난황류인데요. 양쪽 다 청벌레의 몸이 잠기도록 뿌렸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지났는데 오른쪽 난황류의 청벌레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왼쪽 소주 사카린 쪽은 움직이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위치가 바뀌고 있죠. 오른쪽 난황류의 청벌레들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5, 6분이 지났음에도 왼쪽의 벌레들은 계속 위치를 바꾸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지났음에도 왼쪽 소주 사카린 쪽은 움직임이 계속돼서 벌레들을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왼쪽의 벌레들이 난황류로 옮겨진 후에도 움직였으나 난황류 쪽으로 옮겨진 청벌레들은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네요. 결국 얘들도 여기서는 축 사망하고 마네요. 왼쪽 소주 사카린 물 1리터로 만든 천연살충제는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서 난황류 살충제를 권고합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